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훨씬 넘어서 엄청나게 주식이 오른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주요 증시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100%가 넘게 대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나서서 금리도 내리고 그동안에 돈도 막 찍어내고 빚을 내서 재정도 확 풀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가 부양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주요 증시에서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화면의 자료는 어떤 한 나라의 주가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예요. 와, 이게 주가 지수입니까? 개별 종목 차트 같네요. 네, 주가 지수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한 해에만 지수가 1600% 가까이 상승했고요. 올해까지 합치면 무려 7000%가 넘게, 그러니까 거의 70배가 넘게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와, 근데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 나라가 사실은 이런 주가 흐름하고는 다르게 갈수록 경제는 망해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망한 경제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답은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라면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오른 거겠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겠구만. 네, 예상하시는 게 맞아요.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은 매장량만 많은 나라죠. 네. 애초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국가 재정 수입의 약 절반가량을, 그리고 국가 전체 GDP의 대략 30% 정도를 석유에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제 체제인데요. 국가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바로 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신들이 보유한 이런 석유 매장량만 믿고 오일머니의 힘으로 무상복지라든지 무상의료와 같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포퓰리즘식 인기 영합주의 복지 정책을 마구 늘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운이 없게도 2013년도 이후로 국제 유가의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정 수입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고, 이렇게 버는 수입은 주는데 포퓰리즘식 복지 정책 때문에 재정 지출은 막 늘다 보니까 결국엔 나라 경제 전체가 폭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라 경제 전체가 망하게 되니까 이 와중에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망하게 됐고요. 수많은 상장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해서 사라지는 결과를 마주하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당시에도 지금처럼 베네수엘라의 주식시장이 매년 몇 배씩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사실 이런 현상은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자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상하신 것처럼 베네수엘라 정부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봤을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인 그냥 새 돈을 마구잡이로 풀어서 엄청나게 찍어대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늘렸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결국엔 베네수엘라 정부의 이런 돈풀기 정책 때문에 화폐 가치가 무한정 떨어져서 물가가 폭등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지금 캔들전자 주가가 8만원이라고 치고요. 네.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지금의 돈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졌다고 치면 기존에 8만원짜리 캔들전자 사려면 800만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거 돈 가치 반영해서 기업 주가가 표시된 건데 이게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네, 예를 정확하게 들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기업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표시되는 주식 가격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게 물가가 매일매일 치솟으면서 돈 가치가 연일 폭락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돈을 가지고만 있으면 손해가 나니까 중산층을 중심으로 자산을 보호하려고 주식을 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당장의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망해서 사라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라는 세상에 너무 많은 돈이 풀린 나머지 돈 가치가 떨어져서 전체적인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그 말이 되네요. 일단 돈은 가지고 있으면 갈수록 휴지 조각이 되는데 그나마 주식으로 가지고 있기라도 한다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그래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상태네요. 그럼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은 상황이 되겠네요. 아, 아니네. 또 이 회사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휴지 조각 되는 거 순식간이겠네요. 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돈을 그냥 놔두면 손해라서 현지인들이 주식을 억지로 사는 거니까 어찌 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당장 망해도 안 이상한 회사 주식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래프로 보면 베네수엘라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맞는데 이걸 다시 달러로 환산해서 보면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주가 상승을 보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의 주가 상승 현상도 완전히 베네수엘라랑 같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돈같이 떨어져서 주식 가격이 무조건 올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알죠. 그래도 베네수엘라 사례가 극단적이긴 해서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돈가치 하락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환율이야 모든 나라가 다 같이 풀어제끼니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푼 돈보다도 같은 기간 대비 현재 4배 가까운 더 많은 돈을 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 주요 다른 국가들 역시도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최근까지 엄청난 규모의 돈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러다 보니 기업이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매출 수준도 그대로고 그 기업의 성장성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회사의 주식 가격만 엄청나게 올라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의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앞에서 얘기한 베네수엘라의 주가처럼 기업들의 가치를 표기하는 돈의 가치가 단순히 떨어지게 돼서 이런 주가 상승 현상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번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도 주식 가격이 이걸 반영해서 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돈이 투자로 몰려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